지난번 예고 드린 대로 이번 주 칼럼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 볼까요? 영국 과학자 2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턴은 남의 회사라는 주식으로 수익을 좀 보았으나 팔고 나서 엄청나게 오른 후에 다시 꼭지에서 풀매수를 하는 바람에 약 2만 파운드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재산의 80~90%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존버하고 있던 주변 지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자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뉴턴의 당시 나이가 79세였는데 55세경에 조폐국 감사, 조폐국장으로 일했던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79세의 주식으로 굳이 그렇게 돈에 집착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는 합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를 매우 잘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찰스 로버트 다윈입니다. 뉴턴이 엄청난 흙수저였던 반면에 다윈은 현재의 대기업 자재 정도 되는 금수저 출신이었는데 다윈이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뭐요? 이에 대한 대답은 돈을 불리는 것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금수저의 처가도 부자인 집안이었기에 22살에 비그로를 타고 5년간 항해만 하면서도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장기적인 가치 투자 또한 잘해서 다윈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적이 없었지만 생물학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매년 영국에서 존경하는 과학자를 투표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부동의 1위는 뉴턴이지만 최근 다윈이 1등을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일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필자는 기본적으로 투자는 수학이 아니고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IQ만 동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EQ까지 동원하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까지 통달을 해야만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지난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주식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큰 차이점도 다수 있습니다. 일단 주식처럼 재무제표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고평가된 튤립 버블과 같은 현상에 그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시가총액 2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는 암호화폐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지 정보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현재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오늘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가?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시가총액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유통되는 암호화폐 수량의 현재가를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샌드박스의 시가총액은 16일 코인마켓캡 기준 약 5조 2천억 원이며 시가총액 순위 3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샌드박스를 인수하고 싶다면 시가총액의 절반은 확보해야만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필자는 암호화폐 투자 시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자금이 충분히 있다면 해당 암호화폐를 시가총액의 절반의 비용을 지불하고 당장이라도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 이 정도로 탁월하고 미래가치가 충분한가? 이런 투자법이 일종의 가치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행량, 유통량의 정의와 포괄적 의미를 아는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은 발행량이 몇 개로 설계되어 있고 현재 유통되는 양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계산한 유통 비율이 몇 %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샌드박스를 예로 들면 총 공급량은 30억 개이고 유통량은 9억 2094만 8319개로 약 31% 정도의 유통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69%의 암호화폐가 더 시중에 풀릴 수 있으니 이 점은 가격 하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재단들은 만약 제대로 된 재단이라면 향후 유통 물량이 풀리는 시점과 양에 대해서 미리 공지하게 되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재단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백서에도 제대로 표기 안 하는 재단들이 다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백서는 읽어보십니까? 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총발행량은 몇 개이고 재단은 몇 %를 보유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프리세일을 하고 암호화폐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단은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유통량이 풀리는 계획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에서 만든 암호화폐인데 홈페이지에서는 한글로 된 백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암호화폐인지 주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투자 세계에서 잘 살아남고 부자가 되신 분들을 살펴보면 특출난 기술을 가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준수하고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며 세상의 변화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아이작 뉴턴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기본을 강조한들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독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2년 투자는 기본부터 잘 다지고 성공하는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